두고 가는 언제 매일 여의도는 전쟁 중 Talk to me. 뉴스7은 4월 10일 총선까지 정치권 소식을 더 자세히 또 깊이 알아보는 총선 톡톡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첫 순서 이병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소식 총선 맞이 눈에 띄는 공약을 준비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내놓은 여성희망 군 복무제 공약입니다. 네. 간단하게 요약하면 2030년부터 경찰과 소방 등 일부 직렬의 공무원이 되려는 여성들은 군 복무를 해야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겁니다. 이 대표는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방의 의무를 시민 절반가량만 부담해야 했다고도 말했는데요. 바로 남녀 갈라치기라는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 대표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제가 무슨 공약을 하든지 간에 약간 반찬처럼 등장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이 내용의 어떤 부분이 남녀 갈라치기에 해당하는지가 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서서도 또 이런 논란이 있었잖아요. 지하철 어르신 무임승차 폐지 논란. 이것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대표의 지지 기반 2030 남성이 절대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지지층을 겨냥한 그런 정책 아니겠냐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례대표를 어떻게 선출하느냐 선거제 개편도 관심입니다. 민주당에선 당원 투표 얘기가 나오던데 이건 뭡니까? 네, 친명계 정청래 최고위원이 어제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모여있는 단체 대화방에 이런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네네. 병립형과 연동형을 놓고 당원에게 뜻을 묻자는 건데요. 민주당 지도부가 병립형으로 돌아가는 쪽으로 뜻을 모았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당내 의원 절반가량이 안 된다, 연동형으로 해야 한다 이런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전당원 투표에 붙인다면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 많은 당원들이 지도부 손을 들어줄 가능성 높은데요. 당원의 뜻이라는 걸 입장 바꾸기에 명분으로 내세울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의원들의 반발은 없었습니까? 정청래 의원이 관련 글을 올리자마자 해당 방에 반박의 글이 올라왔다고 바로? 합니다. 네. 과거 당원 투표로 결정했던 게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온 적이 있다면서 신중해야 한다고 한 건데요. 대표적으로 지난 2021년 민주당 귀책 사유로 열린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당원을 받고 후보를 냈다가 모두 참패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당원 투표에 대해 당원들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이라면서 의원들의 뜻을 모아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당내에서 민주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비겁하다 뭐 이런 말까지 나왔던 거군요. 민주당은 이 선거제 말고도 공천 공정성 문제에도 민감한 상황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리틀 이재명이라고 불렸던 이현욱 전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이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네. 대표와의 친분 관계로 공천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지만 벌써부터 당내에서는 대표의 후광을 입는 것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도전장을 낸 지역구도 이탄희 의원의 불출마로 당 전략선거구에 지정되는 경기 용인정입니다. 근데 전략 선거구로 지정이 되면 일반적인 경선 방식으로 후보자를 뽑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출마 선언을 했더라도 당에서 전략적으로 선거에서 이길 만한 제3의 인물에게 공천을 줄 수도 있습니다. 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도전장을 낸 서울 중구 성동갑도 마찬가지인 상황인데요. 네. 임 전 실장의 공천 여부가 친문, 친명, 개파 간의 갈등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 상황에서 네. 이현욱 전 사장의 공천 여부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총선 톡톡 첫 번째 시간 이병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